제 영상이 이제 HLB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HLB 따로 또 편집해서 새벽에 올려드리겠지만 중간 HLB 테라퓨틱스의 흐름이 좀 좋죠. HLB나 이 HLB 그 생명과학 같은 게 이런 현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돼 있죠. 이때부터에다가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요거를 다 잡아먹어요. 그죠? 아주 강하진 않지만 저기 압도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거의 하루에 12만 주 이러던 게 그래도 이날 70만 주, 이날 50만 주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 거래량 죽으면서 조정 들어왔는데 5일선 기준으로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 발레바 백신 관련해서 얼마나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발레바 관련해서 움직일 땐 이 세력들이 움직일 땐 머리도 엮어서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 발레바 백신이 3월 말까지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의 기대 뭔 얘기냐면 예전에 자,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 G3BNT 있었을 시절에 프랑스 발레바 백신하고 MOU를 체결했죠. 이제 한국에 있는 거 판권을 갖고 왔고 나가서 이제 아시아권까지도 공급을 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 발레바 백신이 됐든 어떤 백신이 됐든 지금 전부 다 이제 오미크론에서도 이제 이 다 아까 말씀드린 엔데믹 시장으로 가는 거라 이 백신에 대한 이 주가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의 본 사업인 안구건조증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고 HLB나 HLB 생명과학 넥사이언스도 물론 이런 이 HLB 테라퓨틱스라는 영양학으로 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이 3월 달에 그 약학법 개정 시행일이 오늘이죠. 3월 1일부터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에 아마 이 승인이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실질적으로 그죠? 유통이 될 확률이 크고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HLB 테라퓨틱스 얘기도 있고 사전 미팅이 있죠. 그러고 그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 이제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가 5세에서 11세 그러니까 어린이들, 소아 청소년들 큰 효과가 없고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 단백질 백신인 노바백스, 나노코백스 백신 같은 게 아마 HLB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알 거예요. 그죠? 그 굉장히 안전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최초 오래 사용해왔던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어린애들 맞춰도 좀 낫지 않을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신근염 같은 게 없다고 이제 보호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실질적으로 이번 달 백신 승인 유통이면 이 친구 날아가야 되는데 아직 못 움직이고 있죠.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서 HM이나 H생명과학이 거래량이 터져서 요 앞에 있는 물량을 싹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잡아먹고 떴다. 그러면 계속 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떴다가도 눌림목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떴다가 움직이고 그러면 대량거래 터지고 들어왔을 때 이때도 중요한 타이밍이 되고 특히 HLB와 HL 생명과학이 거의 비슷한데 이 주봉에서 이게 지금 이제 5주선을 붙여놨죠. 언제부턴가 그래도 이렇게 한 2주간은 바닥을 잘 지켰어요. 이거를 더 이상 하회 안 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5주선 땅 뚫어주면 이렇게 2주선까지 가요. 거의. 이제 돌파 여부에 따라서 돌파 매매냐 아니냐고 5선 돌파 안착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돌파 안착해주고 이때부터 우상향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중국 대만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빨리 해소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20개월선 깨게 된 폭망이에요. 이거 절대 깨면 안 돼요. 안 깨잖아요. 그죠? 안 깨고 실적으로 예전에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요때 주가가 3,000원대였거든요. 이게 34,000 10배 올라간 거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주가가 다시 뛸 수는 있어요. 그죠? 떼어서 이런 데 오면은, 만약에 저럼 다 차익 실현할 것 같아요. 물론, 3,000원 하던 주식이 3만원도 가고, 7만원도 가고, 10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9만원에서 10만원 가자고 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이 바닥 가격을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엄연히 보여주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자, 이 박셀바이오라는 친구예요. 이때 저점이 10,000원이었어요. 그죠? 만원 하던 친구가 이렇게 30만원 갔습니다. 30배가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30배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좋은 뉴스가 계속 나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만원짜리 주식이 30만원 갔는데 얘가 40만원, 100만원 갈 거라고 여기서 몰빵을 하면 안 되죠. 30배 올랐는데? 그죠? 아주 쉽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밑에서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3,000원짜리가 34,000원을 갔는데,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좋기도 하지만, 그런 것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떴을 때 차익 실현이 맞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눠준 나노박스가 엉터리 제약은 아니니까. 근데 기술적인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HLB나 HLB 생명과학은 지금 이 자리는 바닥권이죠. 그리고 나노코어박스에 대한 건 보너스라고 보고 리보세라립에 있기 때문에 이전 주가들이 이만큼 올라가면 당연히 이때는 차익실은 하겠지만 여기서의 손절이나 차익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HLB나 HLB 생명과학이 뭐 상장 표정 이렇게 당할 회사도 아니고 뭐 그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되기엔 회사가 경망인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HLB에 대한 영상을 찍는 게 나노코박스 간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찍으면서도 항상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는 게 나눠준 나노코박스 같은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이런 흐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은 잘 지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좋죠. 회사 튼튼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인데 근데 오래 들어가면 들수록 좋긴 하지만 내가 과연 어디선가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놓고 저점 떨어지면 다시 돌아나가는 거니까 물론 매달 뭐 꾸준히 사모으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은 HLB나 HLB 생명과학은 바닥권이 맞아요. 지금 월봉에서 완전히 대바닥권에 있고 뭐 더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추세만 돌려주면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게 맞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나노젠 3대 주주니까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빵 뛰면 이렇게 뛸 수는 있어요. 이런 데까지 그죠? 근데 반드시 전 고점이라든가 이런 변곡점들 이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